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헤드라인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죠. 조, 방, 원의 기직에 나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확실한 상승 트리거는 없었기에 결국 약보합권에서 끝났고 전강 후약이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11포인트 상승 0.37%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상승 기여도를 보면 곳곳에서 이번 주에 풍랑에 흔들렸던 조방원이 눈에 띕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위로 코스피 지수를 2.9포인트가량 끌어올렸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은 코스피를 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보통 시총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 기여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조방원의 반등 속에서 이날은 이렇듯 8위에 그친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기직의 편 조방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합의문 공개 속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졌던 지난 며칠과는 달리 그제 저녁부터는 기류가 좀 변했는데요. 수요일 오후부터 원전이 조선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협력 의제가 될 가능성들이 보도가 됐고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법인 설립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 황주 한수원 사장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요, 미국이 한국의 원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 헤드라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빌 게이츠를 만난 자리에서 차세대 원전 즉 SMR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설립이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공식화됐고 복수의 매체에서도 김동철 한전 사장도 미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합작사 설립의 의미는 뭘까요? 글로벌 IB, UBS의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합작사가 설립이 된다면 그간 사실상 불가능으로 여겨진 미국 시장에 한수원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단순한 설계, 건설 참여를 넘어 두산에너빌리티, 즉 기자재 공급사의 공급 범위 확대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신규 원전 10기 배치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는데 이 시공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UBS는요, 유럽 시장 입찰 제한에 따른 손실을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죠. 조선과 방산까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면요. 핵심은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방산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과 함께 NH투자증권이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 점도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답답한 장세 연출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상반기 주도주 조방원의 하락이었기에 대외 변수 속에서도 어제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을 오늘장으로 좀 맞춰서 오늘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수 무버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가늠을 해보면요. 잭슨홀 미팅 막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 오늘 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혹여 물가를 더 주목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감 속에서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여기에 달러 가치도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소 한때 보시듯이 1,400원을 돌파했고 현재 NDF상에서는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는 외국인 매수세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이기에 오늘은 환율 추이 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대외 변수의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흐릿하기에 오늘도 개별 이슈가 중요할 텐데요. 일정상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기에 어제처럼 오늘도 관련 키워드가 부각될 수가 있겠죠. 경제사절단 명단이 대략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면요. 핵심은 반도체 조선 그리고 원전 협력으로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4대 그룹 총수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힐지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겠고요. 다른 동행기업 총수들도 대미 투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명단을 짚어보면 AI 그리고 IT와 관련해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콘텐츠와 식품 관련해서는 이재연 CJ그룹 회장도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계속 주시를 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선발대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 시장이 관련 키워드의 반응을 이어나갈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올 이슈들까지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오늘장을 위한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크진 않았지만 메인마켓의 오름세 이어온 종목들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선주와 원전주 다시 기지개 켰죠. 대한조선 10%대 오름세가 저녁에도 이어지면서 2% 더 올랐고요. 우지는 메인마켓에서 6%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오름세 이어오면서 1.76% 올랐습니다. 또 최근 식품주 하락세 속에서 교촌 F&B 저녁에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두산 퓨얼셀도 400억 원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공모칠 수요 예측에서 자금 총 620억 원을 확보해 저녁까지 상승불 켜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매일 유업이 11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자 매수세 몰렸습니다. 4.71% 상승했고요. 또 반도체 장비 기업 태성은 안산에 공장을 매입한다고 공시해서 4.36% 올랐습니다. 또 힘든 시기를 보낸 S&D, 삼양식품 발화기에서 고객사 다변화로 최근 주가 반등세인데요. 어제 메인마켓에서 6%대 강세 보이고 애프터마켓에서도 2.78%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낙폭이 컸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26.72% 급락했습니다. 최근 대출과 전환사채 발행 등 잇따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면서 오버행 우려가 불거지자 낙폭이 깊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는 콜마그룹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자 어제 장 초반 급등 출발했다가 점점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애프터마켓에서는 2.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등락 컸던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인쇄회로 기판 및 반도체 기판 장비 기업 태성이 안산 반월공단 소재 공장을 86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공장은 2차 전지용 장비 고도화 및 소재 생산은 물론 반도체용 동도금 설비의 테스트 장소로 쓸 예정인데요.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물론 글라스 기판 및 반도체 기판용 동도금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점 특징적입니다. 또 글라스 기판용 에칭 장비 출하도 진행 중이라서 빠르면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같은 공시장 공장 매입 공시에 4.36%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진 첨단 소재는 26.72%나 급락했습니다. 상장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규모 전환 사채에 나서며 투심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 가운데 80억 원 이상은 기존 차입금을 갚는 데 쓸 예정인데요. 문제는 상장 전 발행된 전환 사채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거 아니냐는 오버행 우려가 나오고요. 또 이번 CB에는 릭픽싱 조항이 없는데 이 점도 문제입니다. 릭픽싱이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를 낮춰주는 장치죠. 이게 없다 보니 CB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커지고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매도세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벤트먼트 팀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태성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동박 관련 공장을 매입한다는 공시를 냈고 이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소재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복합 동박 관련돼서 이미 어느 정도 중국 기업들과 밀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CATL의 공식 협력사로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복합 동박에 대한 수주에 대해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복합 동박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합 동박이 쓰여지는 장비를 당연히 이제 라인으로 깔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의미에서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한 고도화와 그 관련된 소재 양산을 하기 위한 그런 라인을 꾸미기 위해서 일단은 지분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동사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 반도체 TGV 애칭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요. 세정 장비까지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TGV 도금 장비 양산을 위해서 이번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을 바탕으로 세정, 애칭, 도금 전체에 관련된 공정 라인을 이제 레퍼런스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먼저 받아서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 복합 동박에 대한 수주가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대진 첨단 소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27%나 빠졌는데 투자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158억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장 전에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27%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6개월 이제 보호 해수가 걸리면서 하반기에는 또 이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우려 섞인 부분들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관계사에 대한 투자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3자 배정으로 상장사의 관련된 대표의 상장사 관련된 부분 관계사에 32억을 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대진 첨단 소재가 소재 관련된 관련 업체고요. 그리고 KEM텍이라고 하는 3자 배정 이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소재나 부품, 완제품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의 자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기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석유화학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화학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국내 납사 크래커, 즉 NCC 설비를 최대 370만 톤 줄이겠다고 밝힌 건데요.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4분의 1 가까운 물량입니다. 이에 금융위도 업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시중은행에 산업재편전 대출 회수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전일장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이 7%대 강세 보였고요.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이었던 상황, 수요는 약한데 공급은 넘쳤던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간 고유가, 중국발 증설,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온 국내 화학업계는 이번 감축을 통해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산업 체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구조조정이 일본의 과거 사례처럼 실제 단지별 크래커 통폐합으로 이어진다면 수급 밸런스 개선이 가능하겠지만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S-오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과 중국 및 중동발 공급 폭탄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는데요. 결국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담이 완화되면서 업황 회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의견인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이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캐데헌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검색량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검색량도 캐데헌 공개 후 75%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음식료 섹터, 최근 연일 상승세 보여줬죠. 어제도 팜스빌이 10%대 강세 보였고요. S&D, 네오크레마, 신세계 푸드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수출되면 음식 소비가 뒤따른다는 공식이 자리 잡은 만큼 국내 음식료 업종에 구조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음식료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하향세를 이어온 바 있죠. 2015년 당시에도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때 주가에 후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면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합니다. 핵심은 선자구 노력 그리고 후 지원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뭐 구조조정 금융 지원이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관련된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뭐 에틸렌이나 프로필에 대한 가격을 좀 높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수익성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적자 폭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천 NCC 사태 등으로 인해서 에틸렌 3위 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 감안을 해보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칼을 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석유와 관련돼서 더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 시에 최대한 리스크가 좀 회피될 수 있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을 탑티어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까지 강조를 해주셨고요.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캐데헌 열풍이 계속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캐데헌 열풍 속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지 궁금하고 또 종목도 궁금해지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은 엔터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음원 관련된 부분, 음반 판매 관련된 부분이 결국엔 K-팝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시키면서 같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어에 대한 확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보면 중국에 대한 공연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 아이돌에 대한 컴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나 BTS가 만약에 컴백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쪽 관련된 그런 아티스트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업종으로 엔터와 함께 토픽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